네, 여러분, 마하,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하이라는 인사죠. 저희가 이 인사를 한 지 이제 7월부터 해서 거의 3달째가 됐는데요. 제가 그래도 그 이후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라이브 맨날 올리고 있는데 보면은 가장 뜨거운 반응을 올렸던 게 아마 이재강 PB가 나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달 전에 이재강 PB님 모셔가지고 이제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야 되는지, 그 조정장에서 저희가 어떤 거 사모으면 좋은지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금리는 더 오르고 중동정세도 심화되고 하면서 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좀 저희 한때 이제 수익률 40%까지 갔었던 우리 이지감 PB님께서는 지금 현재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종목들 좀 괜찮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그럼 이재감 PB님도 한번 인사 네. 좀 해주시죠. 저도 마하야. 마해야죠, 마. 네. 마하. 네, 저 한국투자증권 마국 PB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강 대리입니다. 네, 오늘도 좀 유익한 정보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 많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저희 사전에도 좀 약간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8월 2일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2616.47 연중 고점 기록한 다음에 중간에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재차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3달 정도 이제 하락장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조정이고.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조정 나온 사유들 보면은 이제 금리 급등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연말까지는 네. 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9월 달부터 이제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됐었는데, 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 저는 금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9월 중순부터 해서 오르기 시작을 했죠, 다시. 네. 어제 기준으로 4.9%를 살짝 넘어섰고, 지금 선물 보니까 한 4.95%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한 5%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그 이상으로 더 치솟는 거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5%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조금은 그런 과도하게 좀 국채 금리에 대한 숏 비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조금 더 반등을 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쟁 이슈가 저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방금 전 기사도 제가 접하니까 아직 전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또 유가가 지금 최근에 조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들은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또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또 이제 금리를 한번 또 올릴 가능성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5%가 넘어가면 일단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만약 유가가 여기서 급등을 해버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5% 이상에서 그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네,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12월 달 사실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11월, 12월 국채 금리들이 조금 내려오면서 그런 CPI가 소폭 내려가는 모습들, 그거에 대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준다면 조금은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이제 전쟁이 조금 더 확전이 되거나 해서 이제 유가를 건드리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더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다행스럽게
전쟁이 확산이 추가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뭐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가면서 좀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면서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시나리오를 조금 더 사실 염두에 전쟁 두세요? 이슈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실 네. 저는 11월, 12월에 미국의 CPI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최근에 가솔린 가격들이 떨어지는 모양새들이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쟁 이슈가 아니다. 뭐 전쟁 이슈를 배제하면 저는 조금은 반등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는 않고 있고, 네, 그 부분까지는 뭐 확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조금은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9월 중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서로 말씀할 때 그때도 약간 조정장이었었는데 최근 뭐 2, 3주 정도는 이제 매매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뒤 한 달은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미용기기 회사들의 네. 하락폭이 좀 커졌었고, 네, 그리고 그나마 잘 이제 버텨주는 sek터가 반도체 섹터였는데, 사실 제 포트에서의 움직임은 뭐 없습니다. 네, 좀 없었던 편이고. 네. 없었던 편이 아니라 없습니다. 네. 반도체 비중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 미용 쪽 섹터는 추가적으로 좀 사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네네. 네. 그래서 포트 변화는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넘어서는 네. 순간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따라서 좀 올라오면서 7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 일단 가장 안전한 대피처가 저는 반도체라고 일단 보고는 있고요. 뭐 일단 그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좀 회복하는 모습이 한 9월 이후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국이 지금 그렇죠. 회복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거기,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하는 뭐 디램 메모리 그쵸. 반도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실적 반등이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가능성이 일단 모바일 디램 쪽에서 네네. 뭐 좀 중국 쪽 회복도 수요가 되고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하반기는 우리가 애플 신제품이 그렇죠. 출시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판매량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이 이제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바일 디램 쪽에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램 수요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오포나 뭐 비보처럼 그 미국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재고가 한 달치 분량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네. 굉장히 적은 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다시금 재고를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축적하는 시기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모바일 디램 쪽부터 조금은 수요들이 좀 회복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HBM 에 대한 다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쪽은 계속 내년까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또 이제 개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그 9만 전자 고점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15만 닉스 고점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는 7만 전자 이제 딱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1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봐야 될까? 전고점을까지 노려볼 만한가? 아니면 뭐 더 넘어설 수도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나보고 계신지.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작년도부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게 재고 소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가 주가의 가장 저점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그 맞는 얘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이제 고점이냐를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런 디램이나 낸드의 현물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처에게 납품하는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부터가 사실 저는 이제 한 허리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근데 낸드나 디램이 반등을 좀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저는 지금은 좀 허리까지는 주가가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부터 이 가격이 이제 적극, 뭐라 하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좀 네. 올라가는 시점은 네. 저는 좀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시점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 저는 내년도 2분기 정도까지 업사이클을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면 생각보다 좀 짧게 보시는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은 이미 좀 네. 사실 올해만 놓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퍼포먼스들이 좋았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포스코홀딩스가 올해 주가가 지금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거의 80%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네, 올라가요? 7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아. 바닥에서 지금 네. 13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네. 80%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장이 요즘 뭐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조금 더 빠르게 뭔가를 반영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저는 반도체는 특히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미 좀 내년도에 좋아질 거다라는 게 반영이 뭐 절반 이상은 돼 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가가 뭐 강하게 정말 치고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커다란 수요가 나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커다란 수요는 뭐 포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지금은 한 내년 2분기 정도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내년도 들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뭐 정말 AI 관련돼서 엄청난 수요가 나온다. 저희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올해 연말부터 뭐 어도비도 그렇고 뭐 구글의 바드도 그렇고 네. 어쨌든 생성형 AI 쪽에서 뭔가 커다란 수요들이 나온다라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연말에 나오는 그런 생성형 AI 쪽에 얼마나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얼마나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가 좀 나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그래도 주가가 좀 움직이고 할 때 보면은 결국 엔비디아에 맞죠? 그 AI용 GPU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고 또 뭐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때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HBM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좋은 뷰들을 갖고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뭐 사실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되면서 네. 사실 하이닉스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죠. 거기서 네. 프리미엄을 훨씬 많이 받게 됐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끌어올린 주가에서 네.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업체들이 나서서 칩을 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의 H100 칩이 너무 비싸서 네.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그런 생성형 AI를 하고자 하는 메타도 물론이고요. 그런 회사들이 자체 칩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에만 들어갔던 HBM이 네. AMD가 만드는 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구글이 뭐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D램이나 네. DDR5나 HBM이.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만 들어갔던 게 이제 뭐 많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요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가 저는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걸 이제 수요를 좀 약간 보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는 또 가봐야 될 것 같다니. 올 연말이나. 그렇죠. 올 연말에 지금 이벤트들이 많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새로운 오피스 AI를 접목시킨 코파일럿이 이제 올해 연말에 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 바드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어아이를 인수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포토샵에 AI를 접목시켜서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을 한 저번 2분기 정도부터 네.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 연말 들어서 이제 정식 버전을 아마 출시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한 수요들이 얼마나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채택하고 사용하느냐가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저도 이게 뭐 약간 신변잡기적인 얘기긴 한데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로 나온 뭐 어학 학습하는 거 뭐 어플 뭐 스픽이라던가 막 그런 거 하나 두 개씩 써보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많이 웬만한 사람 하는 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뭔가 좀 하나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각 개별 업체들이 이제 마저 AI용 뭔가 칩을 자체 설계하고 그런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기는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실 네. 뭐 가장 주가가 최근에 견조한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사실 더 안 좋아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재고 소진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가 1, 2분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1.5배 늘었는데 네.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그대로인 네네. 상황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재고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소진이 되고 있고 증설은 없고 수요는 바닥이고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여기서 뭔가 반등하는 뭔가의 수요들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수요가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PC나 모바일 쪽 재고 소진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리스타킹하는 과정들이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보면은 지금 최근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정말 단단하게 잘 버티더라고요. 네. 대신 이제 HM 뭐 수혜주라고 하던 그 약간 뭐죠 이수 페타시스 뭐, 네, 뭐 네네네.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하던데 보니까 결국 근데 종합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님도 약간 전고점에 대해서는 이제 섣불리 뭔가 말을 하긴 좀 어렵지만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AI 수요가 뭔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새롭게 또 갈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살짝 열어두신 그쵸.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또 컨택을 해봤을 때 네. 사실은 이제 뭐 장비 회사들을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좋게는 보는데 그 이유가 일단 중국 쪽에 있는 공장이 네. 사실 미국의 그런 중국 맞아요.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공장을 좀 더 증설한다거나 네. 뭔가 더 공정을 더 좋은 공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삼성전자도 평택에 이제 P4 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그 공장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평택에 새로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7월 정도부터 아마 증설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딜레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올해 하반기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부터 아마 초기 장비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비 회사들은 가장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장비가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부터 들어가면 내년 한 2분기 정도면 이제 메인 장비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내년 2분기, 3분기 아마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가장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그러한 시점까지는 장비 회사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주 메인이 되는 회사들은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뭐 증착 장비 회사가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좋은 뷰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비 회사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삼성향으로는 이제 뭐 유진테크가 있고 네. 하이닉스 향으로는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 있는데 뭐 이미 또 많이 사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HBM 대장주라고 해서 계속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최근에 주가 좀 약간 조정이 가파르던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서버양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제가 뭐 저도 이제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버 쪽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아,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서버 쪽 증설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서버 쪽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뭐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그때 많이 올랐을 때는 약간 HBM 그리고 맞죠? AI용 반도체 그 기판에 그쵸. 들어가는 수요를 보고 기대감이 올랐는데 막상 나왔던 이제 서버 실적들이 안 좋으면서 이제 실망감에 주가가 요새 많이 조정을 보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 보세요. 과도하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게 보니까 한미반도체 뭐 오너인 부회장님도 거의 한 150억 사고 그 회사 자체도 한 30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죠. 예. 네. 근데 뭐 여튼 주가는 크게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향으로 TC 본더 그러니까 네. 그 장비가 납품되는 공시가 나왔었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도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쟁사들이 이제 외국 회사들이 뭐 세네 개 정도 있긴 하지만 네. 뭐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가장 대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꺾이면 네. 나머지 다른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들도 다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기대감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2026년도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HBM4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HBM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때 또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 관련된 장비들을 많이 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프리미엄까지 있는 회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거의 뭐 저희 방송하는 중에 또 이제 반도체 얘기 나오니까 궁금증이 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 롱롱님이 말씀해주신 연말 공개 예정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대중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은지, 뭐 파일럿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내놓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아직 네. 나오진 않아서 제가 대중의 반응을 알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 사실 기존 프로그램에 AI를 접목시켜서 네. 거기에 이제 구독료를 조금 더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안 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네. 되는데 네. 전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긴 저만 해도 뭐 맨날 엑셀 두드리고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 기술을 넣어서 조금 더 편해진다고 하면은 어차피 회사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네.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쓰는 상황이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저는 실적이 네.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오히려? 네.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그냥 그런 생성형 AI 쪽에 관련된 빅테크 회사들은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그런 AI를 접목시킨 것들로 인해서 네.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B2B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구독료를 높이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B2C로는 어떻게 갈 거냐는 사실 아직 미지수긴 하겠죠. 그러니까 B2C로 가서 저희가 이제 네.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네.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네, 거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보니까 또 파인애플 님이 중국 반도체는 어떠냐고 이제 뭐 화웨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보니까 뭐 국내에도 좀 상장되어 있는 중국 반도체 ETF들도 뭐 있고 한데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이 보면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 굴기하는 걸 막겠다고 엔비디아의 이제 저사양 맞죠? 네네.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도 통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정부에서 또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볼 때 중국이 자기들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또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한 것 같은데 피비님은 좀 그쪽으로 사실 관심을 좀 두고 계신가요 일단? 근데 사실 제가 네. 중국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은 딱히 두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의 수요가 그러니까 살아나는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중국의 장비 뭐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 세세히는 사실 제가 네. 그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는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웨이에 들어가도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휴대폰을 새로 메이트 그 프로 16인가요? 그게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를 하면서 네. 뭐 애플에 대항하는 정말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뭐 지금도 계속 뭐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화웨이 쪽으로 그럼 납품하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화웨이 쪽에 그런 그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 상장사 중에는 JNTC가 이제 커버 글라스를 그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화웨이 쪽 한 비중이 한 40~5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러한 회사들을 대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중국의 뭔가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세트 수요가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그런 부품 업체들 중에서 찾아서 뭐 그거를 사는 방법이 더 맞지 않을까. 네. 커버 글라스라고 하면 이 핸드폰의 겉에 이 유리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에 뒷면과 앞면 다 앞면 유리? 네, 앞면 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전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이게 좀 약간 전체 반도체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약간 뭐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뭐 메모리 반도체까지 한번 그냥 계략적으로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저께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제가 뭐 본바로는 한 8%까지도 빠졌었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보고서도 나오더라고요. 목표 주가 하향한다고 CT랑 이쪽에서. 네. 근데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없진 않은데 네. 중국 비중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비중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2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저가형이 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적에 뭔가 불이익은 사실상 없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다른 회사들 보면 어제 이제 램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장비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최근에 중국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수주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 중국 쪽이 오히려 이제 장비 수주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 50% 가량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램리서치 네, 최근 해서요. 매출에서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사실 중국을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규제는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좀 뭐 그런 정말 첨단 공정에 있는 좋은 장비들 빼고는 그래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램리서치의 실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중국에서 뭔가 그래도 수요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저희도 보면은 엊그저께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보면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차관님인가 아마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VEU가 맞죠? 포괄적 뭐
그 용어가 좀 네. 어려웠는데 여튼 우리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도 이제 해외로 맞죠? 그 뭐 별도의 통관 절차나 이런 거 없이 수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했던 걸 보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의 뭔가 대중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리고 이게 질문이 참 많은데 시간이 어느새 벌써 30분이긴 하네요. 예. 뭐 그러면 이제 또 저희 한 달 전 방송에 나와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화장품 미용 그리고 이제 네. 뭐 2차 전지 중에는 약간 신소재 아니면은 뭔가 뭐 신소재를 만드는 뭐 장비 뭐 새롭게 약간 맞죠? 실적이 약간 탑재되면서 볼만한 것들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런 좀 업종들에 대해서 네. 좀 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용기기 회사들이 최근에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고점 대비해서는 네네. 거진 한 30%가량씩은 다 빠진 것 같은데 이제 그 발단이 됐던 게 사실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사인 그 인모드라고 하는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네. 시작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인모드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맞지만 우리가 뭐 우리나라 회사처럼 뭐 이제 얼굴이나 뭐 신체에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미용기기도 만들지만 이 회사는 사실 뭐 다른 것도 많이 만들고 뭐 산부인과 쪽에 뭐 들어가는 기기도 만들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다 우리가 미용기기만 만든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회사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회사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회사 매출에서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와 그다음에 소모품 비중이 네. 80대 20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낮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최근에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미용 시술을 받으면 그거는 한 5번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카트리지 같은 그런 소모품들을 우리나라 회사들은 매출 비중이 50%까지 가지고 있는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팔아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제 부진해지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제 그런 실적 가이던스를 내린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우리나라도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의 장비들은 좀 저가형이고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처럼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뭐 그런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에서 저가형을 오히려 찾을 가능성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은 소모품 비중이 일단 50%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수요만 있다라고 하면 네.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크게 하향되는 케이스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뭐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이런 미용에 대한 수요들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뭐 K-뷰티라는 하는 뭐 이제 거의 뭐 정착됐죠. 우리나라도 미용에 관해서는 거의 세계에서 뭐 1등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미용 쪽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미용에서 이제 뭐 하이프 방식이 있고 RF 방식, 뭐 네. 고주파 방식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회사는 사실 뭐 클래시스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글래시스, 뭐, 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뭐 원텍, 비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회사일 것 같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그거죠. 뭐 얼굴에 갖다 대고 하면은 약간 뭐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싸가지고 피부 재생을 돕고 뭐 그쵸, 흡수를 빠르게 하고 그런 것들. 네네네.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의 포텐자나 뭐 비올에서 만드는 게 아마 올리지아인가요? 원텍에서 만드는 제가 그거는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기기들에서 이제
수요들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수요처가 늘어날수록 소모품은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마진이 또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뭐 4분기 저는 오히려 조금은 성수기 시즌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3분기 나쁘지 않은 실적 그리고 4분기 더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은 뭐 그런 하락폭이 커진 상황에서는 기회로 보셔도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 궁금하네요. 뭐 하면서 PD님들은 쓰나요? 그런 거? 미용기 둘 다 안 쓰신다네요. 저분들이 쓸 때쯤이 아마 살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까요? 저도 2년 전에 네. 그 우연찮게 피부과를 갔는데 아 예. 남성분들이 많이들 시술을 받고 있는 걸 보고 네. 이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 시술을 받으라고 엄청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제모도 하라고 하고 막 아무튼 막 약간 트러블 같은 것도 막 받으라고 엄청 압박을 받는데 네. 근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요즘에 그런 뭐 얘기들도 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뭐 그런 시술을 받으러 실제로 성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부 시술을 받으러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잘 해주나 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 그것 말고 또 저 약간 저희 사전에 또 말씀 서로 나눴던 것 중에 로봇 쪽에 관심 있게 보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뭐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저도 두산 로보틱스 IPO 딱 들어갔다가 첫날 바로 빠졌거든요. 이게 더 오래 가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레인보우랑 뭐 로봇 친구들 다 같이 이제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로봇 회사들이 지금이 돈 버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이게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회사들은 대체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뭐 금리가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5% 구간까지 갔다가 내려가는 사이클이 다시금 시작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러한 성장주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뭐 협동 로봇이니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 이런 쪽 얘기들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주가들을 기대감으로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뭐 아마 3, 4분기 안으로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그런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 AMR 쪽 자율주행 물류 로봇 쪽에서 뭔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발견이 될 것 같고요. 어디가 있죠, 거기가? 뭐 물류 로봇 하는 회사들이 뭐 워낙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명칭 종목까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런 회사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실적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게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저도 그냥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나올지도 사실은 의문이긴 하죠. 사실 이게 그렇게 실적이 나올까 말까 아리까리 하다가 진짜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 테슬라의 사례에서 이제 많이들 학습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은 국내에 상장된 그렇죠. 국내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뭐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물류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제일 뭐 실적이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사실 그 시장 자체가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을 보실 때 이제 뭐 앞단에 빅테크가 하는 뭐 어떤 걸 향후에 하는지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가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도 뭐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SDI 이런 쪽이 폭발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뭐 네. 주가가 그 밑에 이제 뭐 양극재 회사들부터 뭐 올라온 거고 네. 뭐 지금도 사실 뭐 한화, 뭐 두산, 네. 뭐 현대 모두가 지금 로봇을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시장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로봇 시장은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들어갈 법한 지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 피비님이 아직까지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으시는데요. 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한번 잘 대화를 해서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완전 이제 원조 맞죠? 네네. 개미들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있고 막 기자들 기사 잘못 쓰면 고소 들어오고 막 이런 회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주총 열고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총을 열어가지고 합병할지 말지 이제 묻는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합병 결론이 날지 뭐 안 날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또 다른 거는 실제 합병으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좀 진짜 주가에서도 뭔가 좀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이게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에 따라서 굉장히 밑에 댓글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당장 여기 방송 실시간 시청자는 뭐 17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제가 기사를 올리게 되면은 폭발적인 굉장히 반응이 댓글이 있겠죠, 아마. 무서울 예. 것 같은데 근데 네. 결론적으로 합병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네. 합병을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지점에서도 지금 이제 그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밝히시느냐 아니면 그냥 찬성을 하실 거냐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도 여쭤보고 있는데 네. 대부분 아마 찬성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소액주주들은 일단 그쪽으로 네. 많이. 근데 보니까 기사들 같은 거 봐도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거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카페도 만들고 맞죠? 의견들을 모은다고 전 들었었거든요. 그 주가가 네. 워낙 이제 조금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합병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합병은 아마 찬성 쪽으로 진행이 돼서 네.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그러한 모멘텀이 사실 이미 반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뭐 모멘텀 소멸로 조금은 뭐 그냥 횡보하는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를 잘 못 살펴봐서 그런데 여기도 많이 올랐나요 혹시? 최근에 제가 보기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셀트리온이 본체죠 이게. 네네. 안 올랐는데. 우하향 아닙니까 이거? 셀트리온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네. 아니, 저는 지금이 기회의 수단이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말을 아끼고 싶은 주식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것 말고도 뭐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들 점심 먹으러 가셔야 되고 하니까 실시간 채팅자 수도 떨어지고 이러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뭐 비 오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이 또 돌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거 잘 맞으시고 예,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는 못 보내드립니다. 예. 그 이재강 PB님도 네. 클로징 멘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네. 시장이 좀 많이 어렵고 좀 답답한 시장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오늘 내용들에서 좀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 쪽으로 뭐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좀 이 시장을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에서 조금 더 재밌는 네, 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은 정보를 들고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뭐 한 달 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추가적인 매매를 안 하고 있다는 이재관 PB님이 한 달 뒤에는 많이 사드렸다 좋게 보고 그런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방송 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마바 다음 한 달 뒤에 또 봬요. 안녕.